안녕하세요. 부동산 브라더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각 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들 중에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한 곳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서 검토한 단지 리스트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지역은 서남부권에 있는 관악구, 금천구, 동부권에 있는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서부권의 서대문구, 다시 동부권으로 와서 도봉구, 노원구, 그리고 서남권의 송파구와 마지막으로 강동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관악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관악구에서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식 1531세대 대단지로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500m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 34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4억 8천만원, 최근 실거래는 10억 8천5백만원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3억 8천만원이 빠진 11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9억 5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이 빠진 5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1억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은 107동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최고가를 찍었던 전세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9월 1억 5천만원만 더하면 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위 금천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금천구에서 역시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6년식 1743세대 대단지로 지역 내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은 단지입니다. 인근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있으며 신안산선이 2025년도에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한 인근에 금천구의 특별계획구역인 공군부지와 대한전선부지가 있으며 대한전선부지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일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금천구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34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3억 7천만원, 최근 실거래는 10억 원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4억 2천만원이 빠진 9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9억 4천3백만원에서 4억 1,300만원이 빠진 5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9억 5천만원에 나와 있는 매물은 106동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최고가를 찍었던 전세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5월 2천만원만 더하면 이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위 동대문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동대문구에서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레미안 크래시티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3년식 2397세대 대단지로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좋은 단지입니다. 전농 답시민 뉴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와 인접하여 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에 있어 주거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으로 동부권 교통의 핵심지라 불리우는 청량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선과 분당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외에도 광역철도를 포함하면 총 9개의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GTX B노선과 C노선 그리고 면목선 등 5개의 신규 노선이 들어오면 총 14개의 노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따른 청량리 민자 역사도 대대적인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일대의 랜드마크인 롯데캐슬 스카이엘 65, 1425세대가 7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링턴 플레이스 40층, 한양수자인 59층 등 초고층의 랜드마크 건물들이 들어서며 일대 스카이라인을 바꿔줄 것입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크래시티 34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7억 원, 최근 실거래는 10억 6천5백만원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5억 원이 빠진 12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8억 9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이 빠진 5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2억에 나와 있는 매물은 212동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다음은 7위 강북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강북구에서 신축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식 1028세대로 지역 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단지입니다. 서울 4대 공원 중 하나인 북서울 꿈의 숲 공원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속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으로 동북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미아 사거리역 일대는 강북권 일대 가장 큰 상권으로 백화점만 2곳, 이마트 2곳이 인근에 있고 주변으로 미아 뉴타운, 장위 뉴타운 등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구역들이 많아 향후 주변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33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1억 3천만 원, 최근 실거래는 8억 1천만 원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3억 원이 빠진 8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7억 7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 빠진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8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은 106동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서울 시내 1000세대 이상 신축급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싼 가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 7월에 최고가를 찍었던 전세 세입자는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7월에 6천만 원을 더하면 이 집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는 바로 인접해 있는 성북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성북구의 신축급인 레미안 퍼스트하이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식 1562세대 대단지로 장인뉴타운 속에 있는 단지입니다. 장인뉴타운은 현재 1, 2, 5, 7구역이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를 마쳤으며 얼마 전 4구역은 일반 분양을 마치고 장위자이 레디언트로 2026년 284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6구역과 10구역이 관리 처분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타 구역들도 한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뉴타운 인근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앞에 동북선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의 제일 큰 개발 사업 중 하나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인근에 있습니다. 4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과 함께 호텔, 업무, 상업시설을 비롯하여 2694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퍼스트하이 32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3억 3천만 원, 최근 실거래는 9억으로 지난주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4억 2천만 원이 빠진 9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7억 8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 빠진 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9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은 504동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찍었던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11월 1억 3천만 원을 더하면 본 매물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개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지역들은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 단지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해당 지역들에서 검토한 단지 리스트는 뒤쪽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5위입니다. 5위는 서대문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서대문구에서 제일 큰 규모인 DMC 파크뷰 자이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5년식 4300세대 대단지로 가재울 뉴타운 속에 있는 단지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현재 7구역을 제외하고 개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약 1만 5천 세대급 주거타운입니다. 지하철인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으로는 서부권의 가장 큰 개발 사업인 DMC 역사개발과 상암 롯데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롯데에서 시행 시공을 하는 사업으로 상암 롯데몰은 이미 사업 시행가를 완료하여 머지않아 두 사업 모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DMC 파크뷰자이 32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5억 4천만 원, 최근 실거래는 12억 1천만 원으로 지난 1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4억 4천만 원이 빠진 11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10억에서 4억 5천만 원이 빠진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1억에 나와 있는 매물은 302동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최고가를 찍은 전세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12월 1억을 더하면 이 매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 지역은 4위 도봉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동화청솔입니다. 해당 단지는 1997년식 1981세대 대단지로 26년차 구축입니다. 인근으로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인 창동역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 지역을 재생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화산업단지에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이고 복합문화시설 단지에는 문화공간인 서울아레나가 들어서게 됩니다. 창업 육성 단지에는 시드큐브가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이며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중랑천변의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하여 상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두 지역을 횡단하는 교량이 건설됩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화청솔 33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1억 9,900만원, 최근 실거래는 8억 5천만원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3억 2,900만원이 빠진 8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9억 4,400만원에서 5억 9,400만원이 빠진 3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8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던 매물은 110동 7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21년 5월 전세 최고가를 찍었던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5월 이 집을 취득한다면 7,400만 원이 오히려 남게 됩니다. 다음 3위는 노원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건영 3차입니다. 해당 단지는 1995년식 948세대 대단지로 28년차 구축입니다. 강남에는 대치동 학원가가 있다면 강북에는 중계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바로 인접한 단지라 학부모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단지입니다. 더불어 동북선 은행 사거리역이 곧 개통 예정에 있어 역세권이 될 지역입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영 3차 32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3억 9,800만 원, 최근 실거래는 10억 1천만 원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3억 9,800만 원이 빠진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8억 6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이 빠진 5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에 나와 있는 매물은 302동 7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21년 12월에 전세 최고가를 찍었던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12월에 1억 4천만 원을 더하면 이 집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송파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 파크리오입니다. 해당 단지는 2008년식 6,864세대 초대형 단지로 잠실의 상징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과 함께 잠실을 대표하는 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단지의 규모가 크고 단지 내에 학교가 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 나루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잠실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강남권 코엑스 일대와 연결하는 공사비 7조 원대의 거대한 개발 사업입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크리오 33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25억 3천만 원, 최근 실거래는 17억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8억이 빠진 17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15억 9천만 원에서 8억 4천만 원이 빠진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7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은 226등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21년 2월에 전세 최고가를 찍었던 세입자는 이번 달이 만기인데 1억 4천만 원을 더하면 이 집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달이 만기인 세입자는 매매로 갈아탔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1위는 강동구입니다. 살펴볼 단지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베네루체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식 신축급이며 1859세대 대단지입니다. 고덕 택지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고덕 주공아파트 10개 단지 중 8단지와 9단지를 제외한 8개 단지가 재건축되어 신축 아파트만 1만 8천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타운입니다. 고덕지구는 현재 8호선이 있으며 9호선인 보훈병원에서 샘토공원역까지 연결하는 연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고덕지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덕강일 지구를 개발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를 비롯한 약 48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캐슬 베네루체 33평형입니다. 직전 최고가는 16억 8,500만원, 최근 실거래는 11억 5천만원으로 지난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매물은 5억 3,500만원이 빠진 11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물건은 직전 최고가 9억 5천만원에서 4억 원이 빠진 5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2월 전세 최고가 14억 2천만원은 이상 거래로 판단되어 배제시켰습니다. 11억 5천만원에 나와 있는 매물은 703동 중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단지 중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 한 곳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항상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전례 없는 폭등으로 인해 지금은 시장이 마치 제자리를 찾아가듯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크게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급격히 인상된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 연준이 0.25% 금리 인상을 밝히면서 인상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시작됐다고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맞춰 서울 부동산 시장도 매주 하락세를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 규제와 대출 금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지난 2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산층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억 이하 주택 매매에 대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고 현재 급격한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간접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전세든 매매든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세를 얻거나 매매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의 완화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가격 상승의 바로미터입니다. 거래가 되어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 물량이 적체되어 가격의 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2022년 7월 이후 하락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월평균 7,815건, 2021년 월평균 4,146건, 그리고 2022년 7월 이후 거래량은 월평균 1,000건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337건이라는 거래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인 데드캣 바운스냐, 바닥을 찍고 반등세냐, 말은 많지만 팩트는 최고가 대비 30%에서 40%가량 빠진 급매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매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급매물들이 거래되어 반등 신호로 여긴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역전세와 매물량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가격이 피크였던 시점이 2021년 하반기입니다.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큰 역전세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강동구와 송파구를 살펴보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세의 경우 4억 원이 빠진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실 파크리오 전세의 경우 8억 4천만 원이 빠진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은 관행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곤 하는데 이와 같이 역전세가 나면 그 다음 세입자를 받더라도 부족한 금액인 4억 원 그리고 8억 4천만 원 각각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과 아예 집을 처분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전세 대비 매매 물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율 하락세가 지난 1월부터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전세가율이 낮지만 2년 전 최고가 전세 임차인들에게는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저렴한 금매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세 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로 인한 월세로의 전환과 역전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브라더스였습니다.